헤파스템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만큼 구독자님들의 학구열이 상당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가가 급락할 때 버텼던 투자자는 리보세라니 항암제의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항서제약의 사례들을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가가 하락하면 마우스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반면, 누군가는 주가가 하락하면 와, 이 정도면 너무 싸서 베팅 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종목에 대한 깊은 공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게 공부했더니 떨어지는 걸 보고 아직도 너무 비싸, 더 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헤파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정보 공유는 언제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헤파스템은 벨기에의 프로메스테라의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습니다. 이 회사의 미션이 무엇이냐?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이식이라는 뜻입니다.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란 간 이식이겠죠. 이 회사의 미션은 간 이식의 필요성을 낮추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메세라는 간 이식 필요성을 낮추는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을까요? 셀 베이스드 테라피, 즉 세포 기반 치료법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생소한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파이프라인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헤파스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파스템은 줄기세포 치료제죠. 즉 줄기세포, 세포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같은 게 바로 세포 기반 치료법인 것입니다. 프로메세라는 세포 기반 치료법으로 간 이식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 선도적인 임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리버가 임상을 진행하는 것과 똑같죠. 프로메세라도 라이프리버처럼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메세라 스스로도 리드 클리니컬 프로그램이 헤파스템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프로메세라의 임상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라이프리버 임상 이상의 성공 여부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찾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뭐든 세계 최초라고 하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죠. 에스모가 유럽 암학회였듯이 프로메세라가 임상 결과를 발표한 곳은 국제간학회입니다. 자기가 속한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이지요. 암은 암학회에서, 간은 간학회에서요. ACLF,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EA 상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잠시만 기억해 두시고 회사 홈페이지로 다시 가봅니다. 아까 리드 클리니컬 프로그램이 헤파스템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언급되는 것이 아직은 뭔지 잘 모르는 적응증이지만 ACLF, Phase 2A, 즉 임상 2A 상입니다. 아까 본 거랑 일치하죠? 이제 우리가 보려는 임상 결과를 회사에서 리드 클리니컬 프로그램 문장 다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알리고 싶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임상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살짝 쌓고 가야 하겠습니다. 적응증, ACLF가 적어도 뭔지는 알아야 임상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임상 논문을 보면 각 적응증마다 1차 평가지표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적응증의 특징이 각자 다르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치료가 되었냐는 관점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은 산소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던 환자가 약을 투여한 후 산소를 얼마나 잘 빨아들이냐를 평가 지표로 하기도 하고, 어떤 약은 문제가 되는 세포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오래 살 수 있느냐 등등 다양합니다. ACLF의 LF는 리버 페일러입니다. 재밌는 건 앞에 있는 두 단어가 반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만성은 우리가 오랫동안일 때 쓰는 단어인데요. 급하게 만성이 왔다? 무슨 말이죠? 뜻을 정확하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이란 병이 급하거나 심하지도 아니하면서 쉽게 낫지도 아니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급하거나 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환자는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급하거나 심하지는 않았죠. 이 만성 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면 ACLF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ACLF에 대한 헤파스템 임상 결과 발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려는 겁니다. 리버 페일러는 도대체 뭐길래 만성이 되었다가 급성이 되고 간이식밖에 딱히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빨리 결과부터 보여줘 이 자식아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배경지식 공부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도 빨리 임상 논문 보고 싶은데 배경지식이 충분해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외계 문자일 뿐입니다. 전 궁금하시면 유튜브 정지시켜 놓고 다른 임상 논문 하나 구해서 읽어보시면 바로 하품이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버 페일러는 한국말로 간부전입니다. 간부전은 간이 정상적인 생리작용으로서의 단백질 합성과 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간이 고장났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 봅니다. 이쯤 하고 이제 임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 국제간학회 ILC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후반 브레이커 세션에서 구두로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아직 괄목할 만한 뭔가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화제가 되는 다른 간치료제들도 많이 발표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과가 전부 나온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 그런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헤파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직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개발만 된다면 세계 최초 타이틀과 함께 시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무시무시한 문장이지만 헤파스템이 잘 개발된다면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헤파스템은 간이식의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놀라운 배경지식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상 발표 헤파스템의 설명 중에 윤리적으로 기증된 이란 말이 나옵니다. 윤리적이라는 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도덕적이게 줄기세포를 구한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헤파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와 다르게 윤리적인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피해가는 것에 대한 겁니다. 줄기세포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2004년에 문제가 있었죠. 왜 그런가? 인간이란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정자 하나, 난자 하나가 생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생명이라 한다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엄청난 수의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건 아마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데 이를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재료인 난자로 실험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자에 비해 난자는 소수라 그런지 더욱더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난자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항시적인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 결국 어떤 사건이 터지자 윤리적으로 엄청난 비난들이 가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엄청난 윤리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럼 난자를 안 쓰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줄기세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여성의 생식세포인 난자의 수정으로 생성된 수정란에서 유래한 게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바로 윤리적 문제에서 피해 갈래야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논란이 많은 줄기세포입니다. 당연히 수정란에 파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윤리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바로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는 수정란이 아닌 신체 각 조직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입니다. 각 신체 조직에서 구하니까 당연히 수정란을 파괴하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헤파스템이 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제인 것입니다. 나중에 안티들이 헤파스템은 줄기세포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임상이 성공해도 시판되기까지는 힘들다고 할 경우 적절히 반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 지식이 부족하여 야 그거 줄기세포 그 배아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아 아니라고 설명해도 뭔가 꺼림칙해 막 소름 끼쳐 안돼 그거 안돼 그냥 안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윤리적이라는 건 성체 줄기세포이므로 수정란 파괴가 없어서 윤리적이라는 말입니다. 딱 세 글자 안에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죠. 그래서 배경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쉬운 겁니다. 물론 제가 과대 해석해서 그냥 윤리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증 받았다가 사실 가능성이 더 높은데 오버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임상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